영몽 영어 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수원 장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저랑 이제 마지막 두 질문만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같이 힘내서 이제 달려주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같이 힘낼 거죠? 자, 보면 이제 사하라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이 나와주고 있어.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끔찍한 기근을 겪었어. 그래서 막 배가 고프고 막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막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냐면 사실 돈 많은 국가들 있지. 얘들이 지원만 조금 해줬었더라면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보면 이제 몇 개의 댐만 사실 조금 건설을 좀 해주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댐에서 이제 물을 보통 저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물을 모아서 사실은 이제 비가 엄청 안 내리는 사람 정말 죽어가는 그런 더운 이런 건기 있지. 이때 사실 사용할 수 있었을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를 지어줬어 안 지어줬어? 안 지어줬었어. 근데 그러면 더 심각한 건 그러면 그 이 부유국한테 지원을 안 했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 얘들이 장기간 그 지원 요청을 무시했었던 거야. 그럼 얘들은 그 많은 돈을 과연 어디에 썼을까? 그쵸, 여러분? 사실 이제 세계를 좀 파괴할 이런 무기 혹은 우주로켓만 이런 데 사실은 돈을 썼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런 데 돈 쓰지 말고 우리 사람 살리는 데 좀 이렇게 돈 좀 쓰자 라고 했었던 말이 이제 이 글의 주장이었었다라고 딱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 한번 쌤이랑 정리 한번 할 건데, 보면 주제가 사하라 인근 국가들. 보면은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무관심이랑 지원 부족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구하는 그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자. 그래서 이런 무기보다는 사실 우리 사람 구하는 데 좀 더 우리가 좀 돈 좀 쓰자. 이렇게 좀 더 우리 관심 가지자라고 했었던 게 이 글의 주제였었어. 다들 기억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 몇 년 전에 심각한 이런 이제 기근이 있었어. 어디에? 나라들에. 어떤 나라들이냐면 사하라 인근 국가야. 여기서 우리가 일치불일치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게 보면 사하라 인근 국가거든? 사하라 인근 국가.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border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밑줄을 그어두고 이제 near 근처에 있는 이런 국가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근을 겪었던 거지 사하라가 겪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굉장히 죽었었고 근데 불행하게도라고 딱 나와 있지. 이렇게 지금 불행하게도가 딱 나온다는 건 순서나 삽입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딱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 죽은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왜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혹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이 welfare nation이라고 하면 부자 국가들이거든. 이 부자 국가들이 도왔었더라면 뭘 도왔냐? 이러한 나라들이 짓는 것을. 그러면 여기 이러한 나라들이 가리키는 건 뭐야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이렇게 돈이 없는 국가들이 딱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국가들 이 딱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또 일치불일치나 혹은 지칭 좀 잡아줘야 되는 게 뭔가 돈 많은 나라들이 짓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돈 많은 나라들이 돕는 거야. 뭘 도와? 이런 국가들이 짓는 것을. 그럼 이 국가는 뭐겠어? 돈 있는 애 없는 애? 없는 애들. 그래서 지칭 나올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이렇게 몇 개의 댐을 짓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a few 대신에 이제 어법상 few가 나올 수 없다 정도만 사실은 딱 잡아두면 되고 이 댐은 어떤 댐이냐면 물을 이제 collect, 수집하는 이런 댐이야. 언제? 이렇게 우기에 레이니 시즌, 즉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좀 이렇게 물을 저장해뒀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딱 나와주고 있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 많은 사람 죽음. 그리고 얘네가 살 수 있었던 게 만약에 뭘 지어줬었더라면 댐을 지어줬었더라면 이제 물도 수집할 수 있고 그럼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딱 나와주고 있고 자 그러고 나면 그 모아진 물은 이제 사용될 수 있었을 거래. 언제? 건기에. 그래서 위에는 이 우기 시즌에 즉 비가 많이 내릴 때 이제 그 모아뒀던 물을 이제 굉장히 드라이한 시즌에 사람이 정말 죽어갈 그런 더운 날씨에 이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딱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수집된 물이 언제 쓰일 수 있었을 텐데 건기에 쓰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딱 얘기를 나와주고 있지. 근데 여기서 더 심각했었던 게 있었잖아. 자, 더 심각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was that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y 이러한 국가들의 이런 정부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뭘 요청하고 있었냐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
그러면 도움 요청하는 이런 국가들은 돈 많은 국가에 없는 국가들이야? 없는 국가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se country의 밑줄을 그어놓고 지칭 나올 거다라고 딱 우리가 적어놔. 그리고 이 these country가 가리키는 거는 돈이 없는, 즉 가난한 국가들이다라고 해서 얘랑 대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봐주면 돼. 얘랑 같은 국가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게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요청을 하고 있었지만 뭐 당했었냐면 무시당했어. 그래서 but were ignored라고 해서 이 ignored의 밑줄 긋고 어휘 이렇게 딱 적어두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5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도움 요청을 하지만 이제 무시당했었다라고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가서 아니 그럼 이 돈 많은 국가들 대체 어디 돈을 쓰고 있었는데?를 보니까 So why is that some country can afford? 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이제 몇몇 국가들이 afford 이제 돈을 줄 수 있었거든? 감당할 수 있었어. 근데 to develop space rocket and weapons to destroy the world 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발달시키는 건데 지금 뭘 발달시키냐면 우주 로켓이란 이런 무기를 근데 어떤 무기냐? 세상을 파괴할 무기를 이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얘 밑줄 긋고 이제 반면에 혹은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cannot afford to build a dam 해서 이제 돈이 왜 없었니? 뭐 하기 위한? 이제 이런 몇몇 댐을 짓기 위한 사람들을 수천 명이 이런 삶을 살릴 수 있는 댐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했니? 라고 딱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as human beings 해서 인간으로서 그들은 should be more rational, 좀 더 이성적이어야 되고 좀 더 동정심이 있어야 돼 라고 딱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a few them, 몇몇 댐들은 이제 도왔을 거래. 무엇을?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아까 가난한 사람이야? 부유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들, 아까 죽었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been more useful, 훨씬 더 이제 유용했을 거래. 뭐보다? 새로운 로켓보다 라고 나와 있어서 6번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 이 나라들 있잖아. So why is it?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래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why is it? 이렇게 왜 그래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이러한 나라들이 요렇게 딱 해주면 훨씬 더 해석하기 깔끔할 거야. 지금 보면 이런 우주 로켓이나 이런 무기를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댐을 건설할 돈은 없었니? 왜 댐 건설 안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왜 댐 건설할 여유는 없고 지금 보면 afford to 여유 있다는 뜻이거든. 왜 댐 건설 안 하고 이제 우주 로켓 혹은 무기를 건설할 돈만 있었니?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굉장히 rational, 이성적이어야 되고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핵심 어휘 포인트야.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야, 우리 좀 합리적이자 이성적이자 좀 돕고 살자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이제 잘 쓰였을 것이다. 이제 useful.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거다. 이 로켓보다 라고 딱 나와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어법 포인트는 여기서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ly 즉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도 사실 요 정도 useful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ly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부사 정도만 잡아주면 되고 더 이상 중요한 어법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딱 잡고 아까 어휘 포인트 잡아주면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와서 선생님이랑 동의어 반의어 보면서 이제 내용 확실하게 암기됐는지 한번 보자. 이 페이지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볼 때는 같이 대답하고 그리고 여기서 대답할 수 있어야 실제 시험장 가서 떠올 수 있다 얘들아.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몇 년 전에 심각한 이런 기근이 있었지. 그래서 severe 심각한, devastating 얘도 굉장히 심각한, 황폐화되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 죽었어. 그래서 passed away 그리고 lost their lives 라고 해서 그들의 삶을 잃어버렸고 근데 만약에 이제 부유한 국가들이 도왔었더라면 이제 얘들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 그래서 assist 돕다, support 얘도 돕다란 뜻이야. 근데 보면은
그 building a few 댐 몇 개만 지어줬으면 됐었거든? 많이도 아니야. 그래서 construct 혹은 set up, 즉 둘 다 이제 짓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 요청을 우리가 그 가난한 국가들이 요청을 했지만 얘들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무시했어. 그래서 ignored 무시하다, neglected, disregard 다 동의어 표현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야 너네 지금 우주 그런 거 막 건설할 여유는 있으면서 왜 댐 건설할 여유는 없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사실 그 질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유, 그 의미로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좀 동정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리고 그 댐은 훨씬 더 유용했을 거야. 뭐보다? 이렇게 우주선보다 훨씬 더 유용했을 거다라고 나와 있어서 요렇게 우리가 핵심어 유의어 딱 잡아주면 되고, 자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벌써 이제 요거까지 하면 4회독, 5회독째 딱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이제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지? 자,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끔찍한 기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 이제 목숨을 잃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유한 국가들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얘들이 댐 몇 개만, 이 부유한 국가들이 댐 몇 개만 사실은 지어줬어도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사실 이제 우기 동안 이제 비 많이 내릴 때 물 모아두고 비 안 내릴 때 그 물 먹었으면 됐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모아진 물을 보면은 이제 우기 동안 이렇게 물 모았다가 건기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뭐였어? 그래서 얘네가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뭐 당했다? 무시당했다라는 거고, 아니 왜 어떤 나라는 우주 로켓이랑 무기를 개발할 여유는 있으면서 댐 몇 개 건설할 여유는 없을까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주장 제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별표 치고 주제문. 인간이라면 우리 좀 더 보다 이성적이고 자비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아까 나왔었던 그 rational이랑 passionate, compassionate라는 단어 같이 우리가 딱 잡아줘야 되고, 만약에 댐 몇 개만 지었었더라면 훨씬 더 뭐 했을 거다? 유용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지문 딱 마무리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제 한 지문 딱 받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지문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면서 반드시 이게 다 기억나면서 여러분 같이 대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자, 바로 시작할게. 우리가 코지 미스터리의 기원과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니, 코지 미스터리가 뭐지? 여러분, 코지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늑한이란 뜻이거든? 그럼 뭔가 아늑한 미스터리? 막 스릴러 막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칼로 푸죽푸죽 하는 건 분명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코지 미스터리가 뭐냐면 영국에서 시작됐고 범죄 소설이야. 이 범죄 소설의 한 종류고, 이제 보통 작은 마을에서 약간 퍼즐처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 코지 아늑한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대도시에 그런 뭐 살인사건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늑한 마을에, 또 주인공은 누구겠어?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해야 돼. 그래서 주인공은 보통 여성 아마추어 탐정이고, 그리고 이런 구성원들이랑 대화를 굉장히 자유롭게, 아늑한 미스터리지.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단서를 막 얻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푸슉푸슉 칼로 찌르는 이런 게 있냐? 아니, 없어. 그래서 폭력성은 사실상 회피하면서 온화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지를 해. 그래서 등장하는 살인자들도 엄청 막 위험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고 딱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범행을 딱 묘사를 할 때 이런 살인행위 같은 거 있지, 칼로 몇 번을 막 도려내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늑한 미스터리거든. 그래서 코지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고, 그리고 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코지 미스테리를 좀 더 설명해주는 설명글이다 라고 딱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가기 전에 주제 한번 다시 보자. 자, 코지 미스터리가 뭐냐? 이제 작은 마을 배경으로 한 여성 아마추어 탐정. 딱 이것만 읽어봐도 일치불일치가 나올 것 같은 냄새가 스멀스멀 나지.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우리 주제 한번 다시 한번 딱 봐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바로 시작할게. 보면 코지 미스테리는 한 가지 종류거든. 어떤 종류냐면 범죄 소설의 한 가지 종류야. 오케이? 자, 근데 이 범죄 소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오리지네이트 기원했대. 어디서? 영국에서 1920년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코지 미스테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among the most common elements. 자, 얘는 구조 얘들아 조금 많이 중요해. 자, 구조 보면 지금 여기서 한번 딱 문장을 괄호를 닫아줄게. 이게 전명구거든.
그러면 전면구가 보통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되기 마련이야. 그럼 주어는 어디가 있냐? crime까지가 주어고 얘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이 전면구가 얘 뒤에 가 있는 애거든? 그래서 그냥 부사처럼 해석해주면 돼. 자, 가장 흔한 요소 중에서 작은 마을과 범죄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쉽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마을과 범죄라고 한다는 건 지금 보면은 복수잖아.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얼이 딱 들어가는 거고, 자, 이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풀려야 되는 범죄를. 자, as if for a puzzle. 마치 뭐처럼? 퍼즐처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지. 어떤 마을? 작은 마을. 작은 마을이고, 그리고 마치 뭐처럼? 퍼즐처럼 이렇게 풀려야 되는 그런 미스테리다 라고 딱 나와 있어. 스릴러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the lead character라고 하면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보통 여성이야. 여성 아마추어 탐정이다. 그래서 여성 아마추어 탐정이다 라고 딱 나와주고 있고 it is essential that 자, 굉장히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가주어 여기부터 진주어가 딱 시작되고 있지. 그녀는 사회적이어야 돼. 자, 그녀는 사회적이어야 되고 충분히 사회적이어야 된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 멤버가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교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딱 나와주고 있지. 그래서 네 번째 문장에서 이 여성 주인공의 특징 뭐하다? 사교적이야. 사교적이어서 굉장히 정보를 얻어. 대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this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와 얘들아. 그래서 이 this is because 뒤 그 대신에 why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 연결사 이렇게 잡아두자.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모은데 무엇을? clue, 단서를. 뭐함으로써 이제 단서를 모으냐면 having conversation, 즉 대화를 만들면서 누구랑? 사람들이랑. 그리고 and 나오고 ing가 하나 더 나와 있지. 자, 여기가 1번 ing고 여기가 2번 ing야. 그러면 사용하면서 무엇을? 그녀의 지식을. 이제 커뮤니티의 그런 지식을 이제 사용하면서라고 딱 나와 있어.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사교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정보 모아. 대화하면서 정보 모으기. 그리고 정보 사용하기. 라고 나와주고 있지. 자, 또 다른 이런 이 장르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that violence, 폭력성이 이제 피해진다라는 점이야. 폭력성이 피해진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폭력성이 피해진다. 요 정도만 적어주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인트 강의 딱 들어갈게. 보면 사실 이 지문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사실 엄청나게 많았었거든. 어법이 물론 어법 문제가 이제 영문여고에서 엄청 막 딥하게 이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야. 보통 앞쪽에서 많이 나오지. 보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제 that 일단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what은 될 수가 없다.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원한다 뭔가 수동태 같지만 얘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이제 was originated, was pp 될 수가 없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고 아까 쌤이 얘기했지? 여기 있는 어른 어디에 수일치? 뒤에 수일치 시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the lead character는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는 사실 엄청 볼 게 없고 어휘는 좀 하나 잡아주자. 여기 디텍티브에 어휘 이렇게 딱 해놓고 얘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뭐야? 탐정이지. 그래서 defective는 안 돼. defective는 결함이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휘 포인트 같이 잡아주고 그리고 it is essential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그래서 이 that 대신에 what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중요해라고 딱 얘기하면서 약간 당위성의 느낌이 딱 나. 당위성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야, 완전 중요해라고 나와 있는데 that she be sociable 해서 여기 be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암기를 해두자. 그래서 그녀가 원래 여기 사이에 should가 생략된 형태거든. 이거 essential 중간에 이제 명사절 파트 들어가면 나오는 파트인데 만약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아직 안 배웠어요 한다면 그냥 외우면 돼.
오케이? 그래서 it is essential that she is sociable이 아니야, 절대. 왜냐면 그녀는 사회적이어야 해 라고 딱 얘기해주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된 형태야. 반드시 알아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딱 봐주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요 and는 이 얘랑 using이랑 사실 이 그 and가 이제 using, having이 병렬이다. 그래서 use는 쓸 수가 없다.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많이 없어. 보면은 또 다른 특징, 단수지 요렇게 수일치 정도만 잡아주면 끝날 것 같아. 아마 최다로 지금 어법을 좀 잡아준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사실 얘는 구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해석도 굉장히 유의를 해주자, 우리. 그래서 자,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다시 내용으로 넘어와서 폭력을 안 쓴다 이거야. 그래서 even the murderer, 심지어 살인자들, 이러한 소설에서의 살인자들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킬러가 아니야 라고 딱 나와 있어. 대신에 지금 대신에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위험한 킬러가 아니라 다른 애가 나와준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순서랑 삽입. 이 instead는 진짜 중요한 삽입 포인트인데 보통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not이 같이 붙어 있어. 이거 아니야. 대신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 사람들은, 이 살인자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야. You would not notice. 네가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릴 평범한 사람들이야 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목적어 없지. 자, 만약 네가 그냥 지나친다면 pass them에서 지나치다 라고 하면 돼. 어디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s for the killing themselves 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종종 이제 묘사가 되는데 in great detail 에서 이제 굉장한 디테일로, 그리고 tend to rely on. 자, 그 tend to 하면 이제 뭐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지. 그래서 이제 의존하려고 한대. 근데 덜 의존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less violent method, 즉 덜 잔인한 방법에 의존하려고 한다. 즉 이 말 무슨 말이냐? 덜 잔인한 방법을 쓰려고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such as poisoning, 독살 같은. 사실 독살 같은 건 생각을 해보면 뭔가 칼로 찌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독살과 같은 덜 잔인한 방법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빈칸. 덜 잔인한 방법 혹은 어휘 라고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번 and 뒤에 이 tend라는 동사 있지. 어디에 병렬되는 거냐? 지금 얘랑 병렬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사실 이 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렇게 살인자에 대한 그런 거겠지? 그래서 그들은 이제 describe, 묘사가 된대. in great detail 하면은 상세한 거지. 아니 선생님 근데 이런 소설은 아까 코지였었잖아요. 아늑하네. 그러면 굉장히 상세하게 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막 칼로 몇 번 척추를 자르고 막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붙었냐면 seldom이 붙었어. seldom, 거의, 뭐뭐,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 해석을. 자, 그러면 그들은 거의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되지 않는다. 즉, 상세 묘사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 seldom이 not이랑 사실상 똑같은 의미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의존하려고 한다. 의존하려고 하는 거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덜 의존하려고 한다야. 혹은 덜 잔인한 방법에 의존한다. 사실상 같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덜 잔인한 방법에 의존한다. 즉, 덜 잔인하게 이제 묘사를 한다라고 딱 봐주면 될 것 같아. 뭐처럼? 독살처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9번 별표 치고 해석이 굉장히 부정어가 이렇게 뒤에 가 있거나 혹은 중간에 껴 있거나 하기 때문에 해석이 빡셀 수 있거든. 얘는 해석을 꼭 반드시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인 장면 역시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으며 주로 독살 같은 덜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됩니다. 라고 의역 해석해주면 되는데 직독직히 한다면 선생님처럼 방금처럼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as for killing themselves, 이것도 살인 장면처럼. 살인 장면과 같이 그냥 살인 장면은 이 정도로 해석을 딱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7번 문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리할 거는 핵심 키워드. 위험한 인물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길 가다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거 혹은 살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고, 그리고 덜 잔인한 방법.
독살처럼 이런 방법으로 이제 묘사를 한다라고 딱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다 봤기 때문에 마지막 핵심 유의어 포인트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해볼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코지 소설이라고 딱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코지가 뜻 뭐였지? 아늑한. 그래서 comfortable, warm, pleasant란 동의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crime fiction은 이제 범죄 소설이야. 그래서 이 코지한 장르가, 코지 미스테리가 사실 범죄 장르인데 이제 어떤 범죄 장르다라고 딱 얘기했었어, 얘들아. 보면은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소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코지 미스테리는 이제 이런 범죄 소설의 장르다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어휘 포인트 다시, 코지 미스테리가 뭐냐면 야, 범죄 소설의 그런 한 장르야. 코지 미스테리는. 그리고 이 코지 미스테리의 특징, 여기서 쌤이 일치불일치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뭐가 나오냐면 그 풀려야 되는데 약간 수수께끼처럼 풀려야 되고, 그리고 누가 나왔었어? 여성 아마추어 탐정이 나왔지. 그래서 이 디텍티브의 동의어는 이렇게 뭔가 인베스티게이터, 수사관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교적이었어. 왜냐면 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보를 수집. 누구랑 누구가 진짜요? 정보 수집 이렇게. 그리고 바이올런스 하면은 폭력성인데, 폭력성은 어땠어 아까? 폭력성은 훨씬 더 덜었었지, 그치? 그리고 그 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딱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describe in a great detail이라고 하면은 엄청 디테일하게 묘사된다. 그래서 vividly depicted 요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떤 부정어가 껴있었지? seldom,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seldom이랑 얘를 같이 붙이면 오케이. 근데 이런 부정어 없이 이렇게만 딱 묘사하면은 코지 미스테리인데 생생하게 묘사한다고? 그거는 안 된다 이거야. 막 19금 딱지가 막 붙을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핵심어 유의어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지문 잡아야 되는 거 기억나지? 자,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우리 완벽하게 딱 이제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시작하자. 우리 코지 미스테리는 뭐였어? 범죄 소설의 종류. 그래서 코지 미스테리는 범죄 소설의 추리소설의 한 종류다라고 딱 하면 되고, 20년대 영국에서 시작을 했었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요소가 뭐였었냐면 작은 마을, 기억나지? 그리고 뭐처럼 풀려야 돼? 퍼즐처럼 풀려. 그리고 주인공은 누구? 여성 아마추어였었고, 얘는 대화가 가능하게 사교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지식을 활용해서 단서를 수집한다라고 했었고, 범죄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사실 폭력이 피해진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주요 특징이 아까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지냐면 살인범들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눈에 안 띄어. 그리고 살인 장면 역시 상세하게 묘사가 안 된다라고 했었고, 이제 주로 막 독살같이 덜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된다라고 했었던 걸 마지막으로 이 지문은 마무리가 된다,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지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딱 이제 안 보게 될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딱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자, 선생님이 여기 딱 적어놓은 게 보이지? 사실 이제 공부는 끝났고 시험 관련된 얘기 하나만 딱 할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너네가 이제 시험 아마 원장님이랑 이제 내신 간담회 다 해서 알았겠지만, 어법 문제가 1에서 8번 이렇게 문제가 처음에 딱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번, 10번 문제도 또 어법 문제인데 얘는 지문에서 사실 출제가 됐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어법 포인트를 앞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어법 포인트 많이 찝어줬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법 문제가 나오는 게 총 몇 문제야? 2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2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문에서 딱 출제가 되는데 변형이 절대 크지 않거든? 그리고 그 변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면 구조 분석 엄청 꼼꼼하게 아까 해줬었잖아? 그래서 그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석 연습 꼭 해봐야 돼.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의 조금 길게 찍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쌤이 뱉는 이 해석법을 같이 연습하라고 이렇게 좀 일부러 더 많이 해준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어법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얘는 구조 분석만 해도 충분히 풀릴 정도로 쉽게 나오거든? 그래서 구조 분석 해본 거를 똑같이 한번 해보고, 만약에 막힌 부분 있으면 빨간 펜으로 꼭 채점하고, 그 빨간 펜으로 막힌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어법 문제 2지문은 그렇게 해결하도록 해.
그리고 나면 앞쪽에 있는 어법 1에서 8번 예문이 이렇게 딱 있을 거잖아. 얘는 우리가 이렇게 독해지문 앞쪽에 나와 있는 게 그런 어법 문제가 총 8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얘는 예문에서 나오지 보통. 그래서 이 예문을 진짜 무조건 빡빡하게 외워야 돼. 약간 백지 테스트 가능할 정도로 이 예문을 외워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예문 자체가 아무리 어법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보통 한 문장짜리로 어법이 나오면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앞에 있는 예문은 반드시 다 구조 분석하고 우리 외워두도록 하자. 알겠지? 여기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올 거긴 하지만 그래도 외워놓는 게 진짜 의미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보면 11번에서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26번인 16개의 독해 문제거든? 근데 이 독해 문제는 선생님이 강의 딱 찍어준 거 아마 이번에 보면서 느꼈을 거야. 우리가 사실 내용을 진짜 꼼꼼하게 잡아주려고 강의를 개편을 했거든? 그래서 내용 암기하고 N단 정리하고 단어 외우는 거 진짜 빡세게 해두자. 사실 어휘 변형도 크지 않고 선지에 있는 단어 난이도도 절대 높지 않은 편이거든? 그래서 아마 강의에서 많이 느꼈겠지만 진짜 거의 한 4회독, 5회독을 시켜주지. 거의 선생님이 한 10번 정도 막 써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강의 이렇게 개혁하고 시켜준 이유가 너네 이 3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찍어준 거거든. 그래서 우리 반드시 N단 정리랑 암기, 그 다음 단어 외우는 거 꼼꼼하게 해두길 바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선지를 딱 낼 때, 예를 들어 주제 문제를 내.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그 책에, 부교재에 있는 책에 선지가 있을 거잖아. 그 선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 실제 키워드를 안 바꾼 형태로 그대로 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에 있는, 그 책에 있는 선지를 반드시 해석해보고, 한 번씩 꼭 해석해보고, 그러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강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들 이렇게 딱 정리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로 사실 에이닷은 늘 진심이거든요.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서 우리 영복이들 꼭 이번 시험 100점 받기를 바랄게. 알겠지? 오케이? 이 4가지 반드시 기억하면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해줬던 구조 분석 그냥 냅두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꼭 반드시 해석해보고 스스로 구조 분석 스스로 해보고 채점까지 꼭 다 해보고. 알겠죠? 그럼 저는 이제 2학기 때 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